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네,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매일 10시, 오전 10시 10분이죠. 10시 10분에 다시 이제 한 1년 만에 뭐죠? 제목이? 날선 시황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방송, 수요일 코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수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위클리를 시황을 할 거고요. 매일매일 시황을 10시 10분에 김덕진의 날선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시고 오늘 하는 방송은 이제 주간 위클리 전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의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요. 마지막 투자 전략 구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으로 해서 배팅을 해라. 그리고 최근 장세 흐름은 기본적으로 장세 컨셉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최근 장세 흐름은 뭡니까? 최근 장세 흐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확장과 축소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코스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약간 이제 확장 국면, 그러니까 약간 뜨는 국면이 형성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오전 국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탄화를 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장중에 이제 날선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눌림목.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시세는. 내일 또 올라갈 거예요.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뭐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가 올라간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올라간다.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큰 장세의 큰 트렌드를 이해를 하시면은요. 밀고 당기고 하면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시장의 컨셉이 뭐며 그 컨셉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그리고 밀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리듬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가령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가 올라갔다.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세가 시소 게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의 흐름을 보일 때는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제나 오늘처럼 조정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으로 사주고 그 기본적인 관점만 유지를 하시면은 적어도 50% 이상을 할 수 있다. 그 관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적인 저가를 해라. 저가 매수를 해라.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날선 시황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눌림목 국면 속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금요일하고 월요일 코스에서는 이제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현금화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 초반 코스에서는 적극적인 저가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장세의 흐름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선하고 이제 점은 뭐냐면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등락을 보면서 하루 1분 캔들을 보는 게 점인데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데 최근 장세의 흐름이 유동성 상승 트렌드장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보시면은 5일하고 10일 이동평균선은 나란히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격이 벌어졌던 흐름이 뭐였냐면 21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올라오고 종합주가 지수는 옆으로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은 최근 국면 속에서 22이동평균선하고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이 거의 이제 나란히 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격 조정이 끝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격 조정이라는 얘기는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의 흐름을 사실 최근에 이제 상승의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약간 과열이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왜? 저점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5일선, 11선, 21선이 나란히 이제 붙어서 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 시장의 흐름은 중간중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20일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을 보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루하루를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무서워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어졌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트렌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방 트렌드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나타났던 2, 3일간의 흐름은 뭐냐면 내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시장의 흐름에서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한 11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 뛰었죠. 왜 뛰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 마감 무렵에 보면은요.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 마감 무렵에 프로그램이 이제 뭡니까? 지금 보시면은 7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 우위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일중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보시면은 그죠? 동시효과 이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1,000억 정도가 1,200억 정도가 됐었죠. 근데 종가가 되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780억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막판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세를 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가를 좀 올려놨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종합주가지가 빵 뜬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오늘 장중에 나선 시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동안에 어떤 등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흐름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동성의 흐름, 어저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였는데 오늘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아까 장중에 제가 나선 시장을 하면서도 뭐냐면은 내일 무조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오늘 돌려 세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10시 구간에서 현금 있는 부분도 무조건 쏴라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 현금까지 쏘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옵션 만기 이전에 변동성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내일 흐름 속에서는 시장은 조정을 끝내고 일정 정도 상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모습을 오늘 보이면서 마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최근 장세의 흐름은 말입니다. 아주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매일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매일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러면 과열이 된다면 금방 끝나요. 시장 상황. 근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장세의 흐름이 결국은 과열을 만들지 않으면서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어제 그제 국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중에 시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상투 안 쳤으니까 겁먹지 말고 월요일과 오늘 오전 코스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거는 상투에서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눌림목 조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거래량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이틀간에 2, 3일간에 걸쳐서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수는 일정 정도로 묶어놨지만은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난 주중반 이후부터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의약주.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지수의 흐름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장. 그래서 확장과 축소만 잘 여러분께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세의 어떤 그런 대립은 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세의 대립은요. IT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대형 IT 섹터들이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약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강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최근 한 2, 3일 동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지지난주가 진단 키트를 미리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상대적으로 5G라는 이것들이 강할 때 계속 쫓아가지 말고 상대적으로 의학 섹터 쪽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뭡니까? 백신 관련주들 사야 된다. 선취 매수죠.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얘네들이 쌌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 흐름을 보면은 뭡니까? 진단 코로나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아주 빵빵빵 시세가 터졌죠.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재료를 갖다 붙인다라고 했을 때 뭐 이번에 이태원 관련 부분 속에서 진단 키트와 백신이 더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은 의학과 IT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왜?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특징이 뭐냐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얘네들의 경우는요. 오전에 강했어요. 오전에 말입니다. 오전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 쪽에서 어저께 막 시세가 빵빵 터졌던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장중에 조정 들어왔죠. 그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이제 조정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오늘은 이제 시세가 바톤을 넘겨받은 것이 뭐냐면은 사실 오늘 2차전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최근에 일주일, 2주일 다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한 1, 2주 정도 애를 먹였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올라가는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세의 흐름이 계속 순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동격서예요. 한쪽에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막 시끄럽게 떠들지만은 실전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 따라가지 말고 반대편에서 숨지고 있는 시세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게 되면은 시장은 뭡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순환의 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포인트는 단기 종목의 순환의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빵 올라간 배경이 결국은 뭐예요? IT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대형 IT 섹터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삼성 SDI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제가 탑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지수를 크게 또 올려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종목의 또 흐름이 잠깐 또 단기적으로 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면은요, 시장은 단기 상승 트렌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세의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뭐 보수적인 관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현금화를 막 한 50% 이상 시킬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냐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어떠냐면 거래량을 빵빵빵빵 터뜨리면서 막 상승의 흐름이 피크를 보일 때 그때가 아니면은요, 겁먹지 마시고 계속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유동성 장세의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과 그 프레임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만 계속해서 가져가면 된다. 그걸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여전히 보여줬고 시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요. 종목의 흐름은 뭐 오늘은 여러분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은 대형 IT 섹터들의 어떤 강세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형 IT 섹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IT sek터에서도요,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흐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왜 그러나요? 네, 이전에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빅6 종목을 말씀드리잖아요. 빅6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 SDI, LG 이노텍, 그죠? 얘네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나선 시황에서도 LG 이노텍이 일단 탑픽이다. 그러니까 탑픽이라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하거나 미리 예상을 하는 흐름들이 아니라, LG 이노텍이 최근에 대형주 섹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삼성, 뭡니까? 전자, SK 하이닉스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시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곰바우 주식이에요. 지금은 사실 후발주예요, 후발주. 그러면은 선발주는 지금 뭐냐면 LG 이노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시 삼성 SDI가 이제 튀어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삼성 전기 같은 종목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얘네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다시 지수의 흐름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뒤에 쫓아가고,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일정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같이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전방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전부 다 보면 쉬었던 애들, 전부 다 최근에 보면 한 2주 정도 쉬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빵빵빵 터지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판세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사실은 기존에는 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사실은 중소형 진단 키트라든지 얘네들이 올라갈 때는 걔네들 쉬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뭡니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경우,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코로나19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는 국면이 연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세 흐름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 속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SDI를 선두로 해서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들, 오늘 뭐 P&E 솔루션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강하게 시세가 형성됐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쉬었던 종목들의 경우가 오늘 한번 시세들이 터지는 종목. 그러니까 쉬었던 종목이 시세가 터진다는 얘기는 지금 보시면은 P&E 솔루션의 경우도 보시면은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한 1주, 2주 동안 쉬었던 종목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 상승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쉬었던 애들이 가고 또 갔던 애들은 쉬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코로나19 관련주 쪽에서도 이제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은 키트 관련주들의 경우가 이제 뭐 수젠텍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 선수들의 경우는 어제까지 한번 시세들이 한번 휘날리를 한번 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예, 또 다시 백신 쪽 종목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세가 움직이는 흐름.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뭐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는 지금 한 20, 30% 정도는 항상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키트라든지 백신은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판세가 유동성 장세가 형성될 때는요. 그렇게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움직이면 무섭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를 갖고 있대. 다만 그 변화 흐름. 강하게 형성될 때는 주고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종목들 사는 그런 대응을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는 소부장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세는 그래요.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 섹터와 그 다음에 뭐 5G 반도체 그 다음에 뭡니까 2차전지 이 소부장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눌림목이 들어왔냐면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쉬었을 때 얘네들은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최근에 한 2, 3일 동안 테크윙, 코이버, 동질세미캠, 어버반도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발주였죠. 선발 핵심주들이었죠. 얘네들의 경우는 지금 대체적으로 11선. 오늘 지수가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하루 이틀 정도 지금 눌림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약간 시장의 흐름이 눌림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약간씩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약 사이드 쪽에서 지금은 IT 사이드 쪽으로 시세의 어떤 중심축이 약간씩 단기적으로 이동한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테크윈이라든지 코이버, 동질세미캠, 워버반도체 그 밖에도 또 뭐 여러분들 뭐 보시는 종목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핵심주들의 경우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단기 눌림목이 끝나는 자리야. 얘네들은 쉬었다 가고 또 가는 거기 때문에 눌림목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지만은 오늘은 2차전지가 강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 키를 쥐고 있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선발 핵심주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에도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또 붙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오늘 이제 시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사실 이제 이게 주도주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틈새 흐름이라고 보는데 인텍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여전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죠? 그 다음에 가비아, 뭐 대표적인 이제 뭐 비대면 관련주들이죠. 이제 이 종목들의 경우도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최근 장세에는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요. 밀당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나갈 때는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조정 들어올 때는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나 싫다고 도망가가지고서 있는 종목들인데 한 1, 2주 정도 쉬었다가 뒤돌아보니까 막 살도 빼고 다이어트 해갖고서 엄청나게 예뻐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가비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오늘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지수는 강하게 올라갔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오늘 사실은 오늘 별로 올라가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주도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시가 같이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가비아 등의 어떤 그런 중심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도 뭐 5일선, 11선짜리에서 눌림목이 들어오면 저가 매수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투 징후가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여전히 중기 어떤 추세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세요. 예.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뭐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왜 모두에 김석진의 날선 시황을 같이 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위클리 시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난 거 갖고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월요일하고 오늘 코스에서 어제 오늘 코스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21선 이격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저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막 시장이 흔들리니까 무서웠죠. 그런데 결국은 21선,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은 1905포인트에서 저점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1900포인트 전후짜리 그 자리에서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20의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장세는 기본적인 컨셉이 꺾이지 않는 한 21선이 쉽게 이탈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동성의 컨셉이 막 과열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 국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눌림목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눌림목이 이제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놓고 봐서 제가 이제 금요일부터 약간 현금화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날 약간 떠서 출발한 이후에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사실은 한 2, 3일 정도, 2박 3일 정도의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국면 속에서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터닝을 시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기 조정은 마무리됐다.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은 또 그만큼의 뭡니까? 여력이 생긴 거예요. 결국 이번 상황에서는요.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닥은 300일선 돌파했잖아요. 거래소 시장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300에서까지 못 가도 300에서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정 들어올 때 지금 수익 아직 못 내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아직은 막판 휘날레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움직이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시세의 기본축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좀 길게는 한 일주 정도 쉬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적극적인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이제 판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일도 흔들면은 지금은 이제 좀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에다가 중심을 둔 공략을 계속해서 가져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의 흐름은 2차 전지가 이제 순환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순환을 2차 전지는 주도주가 아직은 아니에요. 얘네는 단기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반도체 핵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아까 차트를 보셨죠.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10일 이동평균선 그 자리가 저점 맥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종목들 보면은 되게 많아요. 지금 종목을 제가 한두 종목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내일까지는 적극적인 저가 공략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체적인 시대 판세의 흐름은 그래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전부 다 5선 11선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IT 소부장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이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위클리 시황을 말씀드리면은 IT 소부장 종목들의 순환 상승을 지금 대비하시면서 그 종목에다가 지금 타깃을 좀 잡아 나가시는 게 맞고 이거는 뭐냐면 약간 여러분들 포지션에 있어서 한 60, 70% 정도 포지션을 이제 여기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한 20, 30%의 포지션은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다만 이제 지금은 키트 종목들의 경우는 한번 휘날리를 쳐줬기 때문에 조금 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단 시약이라든지 백신 쪽으로 조정 들어왔던 종목들의 경우는 단기 순환을 대비한 한 20, 30%의 포트를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 전에 약간 프로그램 변동성은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 막판이 이제 뭐 한번 변동성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서는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인 저가 매수. 다만 시세의 어떤 그런 수익의 흐름이 약간 바뀐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 바이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부장 쪽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고 대형주 쪽에서도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의 경우 이번에 대형 자동차 종목들의 경우도 조정을 잘 보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도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도 크게 무방하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장세에 그러면 선순환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잘만 여러분들이 시장 쫓아가시면 얼마든지 수익의 기회는 널려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현 장세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